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지난 5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0.6% 줄어 3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용도보다는 다른 대출 돌려갚기용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인증을 무기로 수입차 업체들의 갑질을 해온 환경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수입차 업계는 환경부가 환경 인증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청약 열풍을 타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2지구 분양가는 1년 사이 12.9%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속된 수출 부진으로 5월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0.6%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생산이 줄어 광공업 생산이 1.3%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이 줄면서 기업 재고율은 127.3%로 7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도 1.3%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판매는 감소했지만 의복 같은 준내구재와 차량 연료 등의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메르스가 5월 산업 생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메르스 여파로 이번 달의 산업활동 지표는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용도보다 다른 대출 돌려갚기용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 비중이 3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1월에서 7월 50.4%로 절반을 넘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사이엔 39.8%로 떨어졌습니다. 즉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보다 다른 빚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가 임박한 채무 불이행과 그렉시트 사태를 피하려면 국민투표에서 찬성 승리,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사임과 조기 총선 실시, 총선에서 합의 찬성파로 정권 교체, 채권단과 합의 도출의 4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관문인 국민투표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채권단의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47.2%, 반대 33%로 나타나 찬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다수로 나오면 치프라스 내각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므로 치프라스 총리는 내각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에서 합의 찬성파로 정권이 교체될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국민 다수는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면서도 긴축 반대를 내건 시리자 정권을 지지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국민이 시리자의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기 전에 해결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환경 인증을 무기로 수입차 업체들의 갑질을 해온 환경부 공무원이 적발됐는데요. 규제 권한을 악용해온 공무원이 단죄를 받게 돼 좋아할 수입 업체들의 시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훈규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3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는 환경부에 공식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선 결과 이 공무원의 갑질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을 제공한 BMW 코리아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차 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113회에 걸쳐 총 3,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중 가격보다 1,000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BMW 코리아와 한국 닛산으로부터 BMW 325D와 닛산 캐시카이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수입차 업계는 여전히 긴장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독점 권한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데다 환경부에 밑보이면 앞으로 신차 출시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초 한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신형 트럭 300여 대, 약 600억 원어치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고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연구소가 한 달 반 동안 환경인증을 질질 끌어 결국 차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업체는 환경인증을 독점한 교통환경연구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해서 경쟁 관계로 가는 것이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히 되는데 이 독과점의 폐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수입차 업계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가 환경인증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처벌한다고 구조적인 갑질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차 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완판 행렬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0% 계약이 잇따르고 있는 화성 동탄 2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지난해 3.3제곱미터당 982만 원에서 올해는 평균 1,109만 원으로 12.9% 올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평균 4천만 원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한때 용인과 함께 분양시장의 무덤으로 불렸던 한강 신도시는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94만 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계약률이 호조를 띠면서 1,020만 원으로 평균 2.6%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인상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하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고 바로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늘 카카오톡 샵 검색과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채널 탭 서비스를 게시했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입력창 오른쪽 끝에 샵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샵 모양을 터치하자 카톡하다 궁금할 때라는 설명이 나타나고 대화창이 검색창으로 바뀝니다. 맛집을 검색하자 블로그, 뉴스, 지도 등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채팅방에 보내기 버튼을 터치하면 검색 내용을 바로 대화창의 상대방과 공유하게 됩니다. 채널이라는 메뉴도 생겼습니다. TV 하이라이트를 터치하자 짧은 클립 영상이 뜹니다. 최근 이슈나 웹툰, TV 하이라이트, 연예가 소식,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음 카카오는 오늘 이 같은 카카오톡 샵 검색과 채널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며 모바일 검색에 최적화된 카카오 검색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검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쉽게 자기가 궁금한 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 결과를 위아래로 길게 스크롤하는 페이지 형태가 아닌 옆으로 밀어넘길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제시해 빠르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공유 메시지를 누르면 카테고리의 결과가 가장 위에 나오고 추가 정보는 아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신저에 검색이 들어간다면 검색을 가지고도 사람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 검색 출시를 통해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이용자들의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민 250만 명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말 대부업체 거래 고객 수는 249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7천 명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대부액은 지난해 448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45만 원 늘었습니다.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해보면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이 절반 이상이었고 돈을 빌리는 용도는 생활비라고 답한 사람이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업자금 31.4%, 다른 대출 상환이 6.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원이 52.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26.2%, 주부가 8.0%였습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10등급이 77.1%였고 이어서 4에서 6등급이 22.9%였습니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연 29.8%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지며 2002년 대부업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1분기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23개 증권사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52조 9,332억 원, 영업이익 7조 2,483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12.3%, 영업이익은 21.2% 늘어난 수준입니다. 증권사 전망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당초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증권가에서는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눈높이에 못 미치는 2분기 성적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키를 쥐고 있는 IT 모바일 부문의 실적 개선세가 생각보다 미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합계 판매량은 올해 5,000만 대 이상 판매를 내다본 초기 전망치와 달리 4,500만 대가량 팔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품 부문에서 반도체는 3조 원을 웃도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 적자에서 2분기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지만 TV 판매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수익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서치의 매도 리포트를 활성화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채권시장 거래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투자업계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매수일색의 증권사 리포트 관행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증권사가 낸 리포트 가운데 매도 의견 비중은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리서치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애널리스트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매도 의견을 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장외 시장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거래 구조가 굳어진 채권 시장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됩니다. 장외 채권 거래에 이용되는 일부 사설 메신저는 거래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거래 시 프리본드나 거래 내역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사설 메신저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 신한, 우리 등 19개 은행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도 다음 달 중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 10월부터는 계좌 변경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때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올 10월까지 마무리돼 고객들은 3대 이동통신사와 보험,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10월부터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상반기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상반기 펀드 투자 동향은 어땠는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상반기 펀드 투자 총평은 어땠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상반기 펀드 시장에서 A+ 성적표를 받은 펀드는 바로 헬스케어 펀드와 중국 펀드였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닥 지수와 중국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려온 덕에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 것인데요. 수익률 상위 20개 펀드의 운용사별로 나눠보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20개 중 6개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삼성, 동부, KB,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이 모두 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올 들어 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이 코스닥 종목들을 담은 중소형주 펀드가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34%나 올랐죠. 연일 연고점 기록을 경신을 하는 등 코스닥 시장이 강세장이 계속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주를 편입한 중소형주 펀드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올 들어 높은 수익률을 보인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보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 한국헬스케어가 59.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동부 바이오헬스케어 53.9%, 마이스타 셀렉션 클래스 A가 46.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또 수익률이 높은 만큼 중소형주 펀드로 유입된 자금도 많았습니다. 올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6조 8,619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반면에 중소형주 펀드는 5,97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반기 동안에 해외 주식형 펀드는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 중국 펀드에 A+ 성적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중국 펀드가 수익률 상위권 대부분에 포진을 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펀드 수익률도 함께 좋게 나타난 것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상위 5개 펀드 모두 중국 펀드였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중국본토 중소형 포커스가 75.2%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동부자산운용의 동부차이나본토 클래스 C, 그리고 KB자산운용의 KB 중국본토 A주 펀드 등이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오히려 빠져나갔는데요. 중국 펀드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중국 주식형 펀드는 3,730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0선을 넘는 정도로 증시가 고공행진을 보였던 중국 증시였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 만에 13% 이상 떨어지면서 증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승승장구했던 중국 펀드 역시 그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 같은 고민은 자금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입도 많았지만 또 동시에 환매도 가장 많았던 것이 역시 중국 펀드였는데요. 특히 공룡 펀드로 불렸던 신한 BNP 파리바 봉주르 차이나 펀드는 올해에만 2,700억 원이 이탈하면서 설정액이 7,0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미래에셋 차이나 펀드 역시 1,700억 원대 자금이 환매됐고 또 피델리티 차이나 펀드도 1,193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제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펀드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NH투자증권의 장춘하 연구원의 말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나 중소형주 펀드 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유럽이나 일본 펀드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성장주와 중소형주 펀드, 해외 쪽으로 본다면 유럽과 일본 쪽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더운 여름철에는 맥주가 잘 팔리고 소주 수요가 줄지만 과일 소주 열풍으로 이달 들어 28일까지 소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나 늘어난 반면 맥주는 0.1%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지방은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20에서 60, 제주 산간지방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1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 북부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서울 29도가 예상되고요. 대구 역시 29도로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기 불안정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춘천과 정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대기 불안정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속초 2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전주 27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는 길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장마 전선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는 메르스에 또 그리스의 발목이 잡혔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다가오는 7월에는 악재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내고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센 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